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저는 커뮤니티 컨설팅의 이현숙입니다. 오프라인 강의를 통해서 저를 몇 번 보신 분도 계실 거고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영상을 통해서 인사를 드리는 것은 제 기억엔 처음인 것 같은데 저도 좀 생소하고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좀 생소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1인 방송 진행자로서 갖춰야 되는 외적 이미지라든지 캐릭터 정하기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짧은 시간이나마 재밌게 강의를 준비해 왔으니까요.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잠깐 자리를 옮겨서 제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좀 말씀드릴게요. 최근까지 롯데홈쇼핑 쇼호스트로 18년 가까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 전에는 KBS 부산, UBC 울산 방송에서 전문 MC로 일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방송 경력은 한 25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커뮤니티 컨설팅을 운영하면서 BCPF 대한민국 1인 방송의 심사위원을 맡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 라이브 커머스에 관심이 있어서 멘토링을 하면서 책을 집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퍼스널 브랜딩 이미지 컨설턴트, 글로벌 이미지 컨설턴트 협회 정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1인 방송 진행자의 외적 이미지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방송을, 강의를 할 수 있었던 이유도요. 제가 방송 경력뿐만이 아니라 퍼스널 브랜딩 이미지 컨설턴트로서 어떤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접목을 해서 강의를, 콘텐츠를 만들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1인 방송에 있어서 왜 외적 이미지가 중요할까요? 많은 분들이 그럴 겁니다. 1인 방송이라고 하면 콘텐츠를 잘 만들면 되지, 내용이 좋으면 되지, 굳이 외적인 이미지까지 신경을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이 분명 계실 텐데요. 초두 효과라는 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초두 효과라고 하는 것은 첫인상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처음 봤던 그 인상이 끝까지 갈 확률이 높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 방송에서는 이 초두 효과가 더 강력하게 작용이 됩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워낙 많은 콘텐츠들이 존재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더 볼 것인지 아니면 그만 볼 것인지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결정이 되거든요. 자, 첫인상 효과라고도 하고 3초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자료를 보니까요. 웹상에서 한 장면에 시선이 머무는 시간 자체가 한 6초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 6초 동안에 뭔가 흥미를 끌지 못하면 이렇게 화면을 꺼버리거나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법칙이라고 해서 한번 굳어진 이 첫인상, 이미지는 좀처럼 잘 바뀌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특히나 이제 방송에서는 이 초두 효과,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이 초두 효과, 좋은 이미지를, 첫인상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메라비언의 법칙이라는 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메라비언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이렇게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한 건데, 우리가 사실 누군가를 설득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말의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막 내가 해야 될 멘트라든지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시각적인 요인이라는 거죠. 이 시각적인 요인이 무려 전체의 55%입니다. 그리고 청각적인 요인이 38%.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던 말의 내용은 7%밖에 차지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말의 내용, 컨텐츠의 내용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 초두 효과, 첫인상을 좋게 해서 채널의 어떤 그 채널을 이렇게 딱 장악시키는 어떤 힘을 갖기 위해서는 시각적인, 청각적인 외적 이미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시각적인, 청각적인 이 외적 이미지를 어떻게 내가 만들어 가야 될까요? 난 송혜교도 아니고, 뭐 김태희도 아니고, 원빈도 아닌데, 잘생긴 셀럽도 아니고, 영화배우도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모두는 지금 이 방송을 보는, 영상을 보는 우리 학생분들은 뭐 셀럽들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1인 방송에서 여러분들께서 가꾸셔야 되는, 추구하셔야 되는 외적 이미지는 일단
매력 있는 외적 이미지를 만들려고 노력하셔야 되겠습니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고요. 본인 나름의 매력 있는 어떤 외모, 그 다음에 좀 세련된 제스처, 거기다가 목소리, 높고 낮음이라든지 발성이라든지 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경을 쓰면서 전반적으로 내 방송에 딱 처음 봤을 때 호감이 들도록 이런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외적 이미지의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호감 있는 이미지를 만들고 매력적인 이미지를 만들고 뭐 다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이걸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우리 외모에 있어서 이제 헤어 컬러, 피부 컬러, 의상 컬러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거든요. 얼굴이 까무잡잡한 분이 나는 조금 화사해 보이고 싶어 라고 해서 아주 밝은 톤의 옷을 입는다거나 아니면 그 파스텔 톤의 그런 그 온화한 컬러를 입었을 때 오히려 더 촌스러워 보였던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외적 이미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컬러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인 방송을 할 때 진행자를 돋보이게 하는 컬러, 나에게 맞는 컬러, 방송에 나왔을 때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헤어 컬러를 하고 어떤 메이크업을 했을 때 훨씬 돋보일 수 있고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을까 이런 건데요. 일단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는 여기에 해당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자, 햇빛에 잘 그을린다. 피부에 노란기가 많다. 손목 안쪽 혈관이 녹색이다. 브라운 컬러의 헤어가 어울린다. 오렌지 계열의 섀도우나 립스틱이 잘 어울린다. 아이보리 컬러가 잘 어울린다. 실버보다는 골드 주얼리가 잘 어울린다.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이런 분들은 바로 웜톤의 피부톤을 갖고 계신 분이시거든요. 피부 색소 자체에 노란기가 들어있는 분들이세요. 따뜻하고 차분한 느낌의 옐로우가 베이스가 된 컬러. 이제 이게 웜톤인데, 요런, 이 항목들에 나는 몇 가지 대부분이 다 해당이 된다라고 하신다면, 웜톤의 옷을 입고, 웜톤의 헤어를, 웜톤의 메이크업을 하시면 훨씬 더 고급스럽고 세련돼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웜톤의 연예인을 꼽으라고 한다면 송혜교, 박보영,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요? 지금 당장 떠오르는 연예인은 그 정도? 그 다음에 저희 이제 광고 미디어학과의 교수님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서구원 교수님이 이 웜톤에 해당되는 분이시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인 원 컬러에 노란기가 들어있는 컬러입니다. 그러니까 좀 화사하고 따뜻한 그런 컬러죠. 그래서 그 서구원 교수님께서 만약에 옷을 입으신다면 뭐 블랙이나 화이트나 이렇게 좀 강한 컬러보다는 조금 노란기가 들어있는 이렇게 온화하고 따뜻한 컬러를 입었을 때 훨씬 더 고급스럽고 멋져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웜톤 이제 잘 이해가 되셨나요? 나는 요런 피부에 노란기가 많고 약간 귀여운 인상이면서 좀 온화한 스타일이다 라고 한다면 웜톤이구나 라고 해서 너무 차가운 컬러 말고요. 노란기가 들어있는 요런 컬러 뭐 옷을 입을 때나 아니면 뭐 메이크업을 할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쿨톤입니다. 햇빛에 오래 있으면 빨갛게 익는다. 피부에 붉은기가 많다. 손목 안쪽 혈관이 푸른색이다. 블랙 컬러의 헤어가 어울린다. 핑크 계열의 섀도우나 립스틱이 어울린다. 화이트 셔츠가 잘 어울린다. 골드보다는 실버 주얼리가 잘 어울린다. 아, 내가 그런 사람인 것 같아. 맞아. 나는 핑크색 발랐을 때 친구들이 예쁘다 그랬어. 주얼리 할 때도 골드보다는 실버가 훨씬 예쁜 것 같았는데 라고 한다면 쿨톤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 쿨톤 연예인으로는 김혜수 씨나 차승원 씨, 차은우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쿨톤 연예인이고요. 광고 미디어 MBA 교수님 가운데서는 김광재 교수님이 쿨톤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진단이 필요하고 요 안에서도 12컬러로 또 막 나뉘어지고 세분화될 수가 있는데요. 러프하게 봤을 때 그렇다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할 거고요. 쿨톤은 시원하고 쨍한 느낌의 블루가 베이스가 된 컬러, 그러니까 원 컬러에 블루가 섞여 있는 컬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약간 서늘한 느낌이 들죠. 블랙, 화이트 이런 컬러 잘 어울리고요. 이런 쿨톤의 피부를 갖고 계신 분들은 아이보리 컬러라든지 오렌지 컬러 이런 것들은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좀 촌스러워 보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좀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웜톤인가 쿨톤인가 이것만 좀 알아도 여러분 옷 입으시는데 또 연출하시는데 훨씬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다음은 방송에는 그럼 과연 어떤 의상, 어떤 스타일의 옷이 어울릴까? 컬러는 이제 대충 내가 웜톤인지 쿨톤인지 알게 됐기 때문에 그럼 스타일을 어떤 걸 입어야 될까? 이게 공중파 방송이 아니라 우리가 1인 방송을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1인 방송은 본인의 개성이 굉장히 돋보이는 그런 방송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개성이 드러나는 거 마음껏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문가의 이미지를 주고 싶다. 나는 뭐 부동산 전문가의 이미지를 주고 싶다. 나는 뭐 경제 전문가 아니면 헤드헌터로서의 전문가, 각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로서 어떤 컨텐츠를 만들고 싶으시다면 가볍지 않게 입으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가장 무난하게 잘 어울리는 것이 그냥 화이트 아이보리 셔츠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잘 다려진 몸에 잘 맞는 화이트 셔츠를 카라가 있는 셔츠를 단추 한두 개 정도 풀어서 이렇게 이제 방송하시면 제일 무난합니다. 어떤 경우에 1인 방송 편안하게 한다고 어떤 전문가분들은 막 목이 늘어난 티셔츠 아니면 하와이안 셔츠 이런 거 막 입고 방송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여자분들은 블라우스 종류 괜찮고요. 꼭 블라우스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민소매라든지 아니면 터틀넥이라든지 과하게 장식이 들어간 그런 옷들은 전문가적인 이미지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전문가적인 이미지를 주고 싶다면 원 컬러에 알록달록하지 않은 원 컬러에 깔끔하고 심플한 옷을 입을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1인 방송이라고 하는 것이 이 영상을 찍어서 촬영해서 유튜브 같은 데 올리는 경우들도 있고요. 요즘에 뭐 인스타 라이브라든지 페북 라이브라든지 또 라이브 방송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라이브 방송이라면 그때그때 그 시기에 맞는 옷을 입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라이브 방송이 아니라면 계절감이 드러나지 않는 옷을 입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이라고 해서 너무 여름스러운 옷을 입고 촬영했다가 만약에 그 영상을 겨울에 어떤 분들이 보신다면 그 영상 자체가 굉장히 올드하고 뒤처진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라이브 방송이 아니라 이거를 영상을 편집해서 쌓아둘 거라면 너무 두껍거나 노출이 있는 의상은 피하시고요. 봄이나 가을 정도의 옷, 길지만 얇은 옷,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소매가 있지만 뭐 너무 두껍지 않은 뭐 터틀넥이라든지 아니면 니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입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분들 가운데서 이제 목이 좀 짧은 분들이 계세요. 근데 좀 전문가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스티브 잡스처럼 이제 모폴라, 까만색 모폴라 딱 입고 방송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물론 모폴라 잘 입으면 굉장히 멋지고 세련돼 보일 수 있습니다만 목이 짧고 굵은 분이라면 길이가 긴 목걸이 또는 시선을 이제 이렇게 아래쪽으로 시원하게 아래쪽으로 내릴 필요가 있거든요. 또는 목선이 드러나는 V자 네크라인, V자 네크라인 이렇게 파여있는 옷, 이런 옷을 입으셔야 훨씬 덜 답답해 보이고 얼굴이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목이 짧고 굵으면 대체로 얼굴이 좀 커 보이죠. 특히나 방송에서는 아무리 이제 휴대폰 카메라라고 하더라도 실제보다 얼굴이 커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앞 라인이 목선이 좀 파여야 얼굴이 훨씬 작아 보이고 예뻐 보일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1인 방송이니까 자유롭게 개성을 살려서 뭐 입을 수 있습니다만 이런 점에 좀 주의해서 입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피해야 되는 의상, 컬러, 스타일. 못 입을 건 없습니다. 1인 방송이기 때문에 복면 쓰고 할 수도 있고요. 얼굴을 자르고 목 아래만 나올 수도 있긴 있죠. 마음대로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본인이 얼굴이 나와서 신뢰감을 주면서 방송을 하실 거라면, 그리고 좀 콘텐츠의 어떤 퀄리티를 높이고 초두 효과, 좋은 인상을 많은 시청자들로부터 이렇게 얻고 싶으시다면 이런 것들도 좀 유의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걸 입으면 좋지 않을까요? 일단 배경색. 제가 이 배경에 흰 옷을, 이 자켓을 입지 않고 흰 옷만 입고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아니면 까만 배경에 까만 옷을 입고 있다면, 한 번씩 보면 그런 1인 방송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얼굴만 보이죠. 얼굴이나 피부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을 할 때 배경색 그리고 내 옷이 이렇게 동일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되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1인 방송이라고 하더라도 요즘에 크로마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영상을 따로 찍으셔서 이렇게 합성을 하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 일기예보 할 때 기상캐스터들 앞에 이렇게 쳐놓는 파란 천 또는 녹색 천이 크로마키잖아요. 영상 합성을 위해서 쓸 수밖에 없는데, 크로마키 쓸 때는요, 크로마키 색깔, 블루 크로마키면 블루 색상 옷을 입으시면 안 돼요. 녹색 크로마키면 녹색 옷을 입으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블루 크로마키를 뒤에 뒷배경으로 하셨는데 내가 블루를 입었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블루 파란 부분 다 빠지거든요. 보이지 않아요. 녹색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얼굴만 동동 떠 있는 유령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1인 방송을 좀 특이하게 재밌게 한번 해보고 싶다, 유령처럼 얼굴이랑 손만 나오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크로마키를 이용해서 블루 옷을 입는다거나 크로마키 이용해서 녹색 옷을 입는다, 이렇게 하시면 또 재미있는 영상을 만드실 수는 있겠죠. 아무튼 크로마키와 동일한 컬러는 입지 않는다라는 거. 또 하나는 검정색입니다. 저도 옷장을 열어보면 대부분이 다 검정 아니면 아이보리 아니면 화이트거든요. 근데 방송에서는 검정색 주로 입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방송을 보고 입는 분들이 공중파에서도 있긴 있는데, 검정색은 굉장히 탁하고 답답해 보이는 컬러이기 때문에 나는 꼭 어두운 컬러를 입어야 되겠어 라고 하신다면 검정색보다는 네이비 컬러를 권해드릴게요. 네이비 컬러는 검정색과 좀 비슷하긴 합니다만 훨씬 탁해 보이는 느낌 없이 조금 뭐라 그럴까요? 세련돼 보일 수 있는 그런 컬러거든요.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목이 짧으시는 목폴라라든지 차이나 컬러 있죠. 목 위로 올라오는 이런 컬러 입지 않는 것이 좋겠고요. 또 복잡한 패턴, 막 현란하게 막 무늬가 있다거나 아니면 큰 글씨로 여기 막 이렇게 찍혀 있다거나 아니면 잔 체크 무늬의 어떤 그런 의상들, 그런 것들은 보는 시청자로 하여금 상당히 혼란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아무리 예쁜 옷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의상들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한 반짝이. 그러니까 컨셉상 나는 뭐 반짝이가 필요해, 나는 재밌게 만들어 보고 싶어 라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뭐 이렇게 좀 신뢰감을 주면서 깔끔한 이미지로 방송을 하고 싶다, 1인 방송 만들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런 과한 반짝이 종류는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의상에 대해서는 제가 컬러, 또 어떤 스타일 입어야 되는지, 또 피해야 되는지 이런 거 말씀을 드렸고요. 난 조금 더 지금의 이미지에서 좀 더 나아가서 드라마틱하게 이미지를 보완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안경을 좀 추천해 드리도록 할게요. 안경 뭐 시력이 나빠서 안경 끼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방송에서는 본인의 어떤 이미지를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안경이라고 한 소품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안경은 본인 얼굴형과 반대되는 쉐입을 선택하는 것이 본인의 이미지를 조금 업그레이드 시킬 때 도움이 됩니다. 근데 개성을 위해서는 뭐 삼각형 안경도 끼고 이렇게 큰 안경도 끼고 태가 두껍거나 뭐 무태거나 마음껏 하실 수 있습니다만, 지금의 모습보다 조금 난 더 멋진 외적 이미지를 만들고 싶다면 이렇게 하시라는 거거든요. 달걀형의 경우에는
얼굴이 갸름한 달걀형은 어떤 뭐 쉐입에도 상관없어요. 끼고 싶은 거 다 끼시면 되고요. 근데 나 얼굴이 좀 각지다 라고 하신다면은 둥근 쉐입을, 둥근 얼굴은 살짝 각진 타입을 끼시는 것이 훨씬 지금의 이미지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금태, 은태, 무태 이런 안경테는요, 사실 피부가 하얗고 깨끗하고 눈썹이 진하고 이렇게 잘생긴 사람들 있잖아요. 예쁘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만, 얼굴이 좀 까맣고 피부가 좋지 않고 눈썹이 연하고 이런 분들은 금태, 은태, 무태는 오히려 본인의 결점이 더 도드라질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이 작다면 보통 이제 작은 눈을 보완하기 위해서 동그란 검정태 안경을 많이 끼잖아요. 물론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만, 더 작은 눈을 보완해서 커 보이고 싶으시다면 회갈색 뿔테를 끼시는 게 좋습니다. 회갈색 뿔테. 갈색이긴 갈색인데 약간 회색기가 들어있는 그런 색깔 있잖아요. 그런 거 끼시면 훨씬 지금보다 눈이 커 보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얼굴은 큰데 안경테가 너무 작은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얼굴 더 커 보이겠죠. 얼굴은 작은데 안경테가 너무 크면 얼굴 더 작아 보이겠죠. 그래서 얼굴이 크면 안경도 커지고, 얼굴이 작으면 안경도 작은 것으로 이렇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비춰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안경 알이 빛에 반사가 돼서 시청자의 입장에서 약간 거북할 수가 있거든요. 보기가 불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명에 번쩍거리지 않는 각도를 잘 잡아서 사용하시고 카메라 각도를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굳이 뭐 내가 도수가 필요 없다라고 하신다면 알은 빼고 이렇게 태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안경까지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외적 이미지 중에서 우리가 뭐 컬러도 있고 옷도 있고 안경도 있고 있습니다만, 보여지는 제스처 굉장히 중요하죠. 깔끔하게 입고 아주 단정한 모습으로 방송을 하지만 제스처가 조금 세련미가 떨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상당히 불안하게 보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두 효과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몇 초 동안 보고 있는데 너무 진행자가 불안해 보이면 시청자 입장에서는 채널을 돌려버리고 싶죠. 다른 데로 이동하고 싶을 겁니다. 자, 불안감이 느껴지는 반복적인 행동 뭐가 있을까요? 보통 이제 불안감이 느껴지는 반복적인 행동이라는 것은 진행자 스스로도 불안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손을 말할 때마다 이렇게 손을 계속 휘저으면서 계속 얘기하는 경우, 그 다음에 안경 끼시는 분들 계속 이제 안경을 쓸어 올리고, 특히 여자분들이 자꾸만 이제 머리를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쓸어 올리고 이런 경우가 생각이 나지 않으면, 무슨 말 해야 될지 생각이 나지 않으면 계속 이제 이런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다음에 코를 계속 만진다거나 말을 할 때 이렇게 강조한다고 하는 것이 계속 손가락질을 하는 경우. 또 하나는 뭔가 떠오르지 않고 생각이 나지 않으면 눈을 이렇게 허공을 향해서 이렇게 돌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눈 깜빡거리는 거. 네. 근데 사실 내가 말을 할 때 손을 휘젓는지, 안경을 만지는지, 코를 만지는지, 머리를 이렇게 쓸어 올리는지, 치는지, 눈을 깜빡거리는지 보통 때는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상대방도 방송이 아닌 경우에, 그냥 일반적인 경우에 만나서 얘기할 때는 잘 못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영상을 찍어서 확인해 보면 내 반복적인 습관이 굉장히 잘 드러나요. 그러니까 아, 내가 눈 깜빡이는 습관이 있구나. 내가 말을 할 때 자꾸 눈을 이렇게 눈알을 돌리는구나. 아니면 내가 자꾸만 안경을 쓸어 올리는구나. 머리카락을 자꾸 만지는 구나. 이런 거를 영상을 계속 찍어보면서 본인의 습관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습관들 계속 영상 촬영하면서 조금씩 줄이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반복적인 습관 때문에 보시는 분들이, 시청자들이 불안해서 자꾸 이제 그 영상에서 이탈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손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영상을 보면은요, 어떤 유튜브 분이 정말 손을, 저는 누가 묶어 놓은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1시간 동안 얘기를 하는데 한 번도 손을 올리지 않은 채로 이렇게 말만 하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아니면 한 손만 계속 이렇게 올리는. 저분은 한 손은 어디가 아픈가? 다쳤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한 손만 계속 올리면서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손은 양손을 자유롭게 이렇게 움직이되 가슴을 중심으로 해서 어깨 너비에서 한 10cm, 20cm 정도, 이 정도 선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좀 자연스럽고요. 또 보기에도 좋습니다. 막 너무 이제 텐션이 높은 분들은 막 굉장히 큰 동작을 하잖아요. 어쩌다 한 번씩은 할 수가 있는데 계속 그렇게 되면 보는 분들이 굉장히 불안해 보이죠. 그래서 가슴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움직이시고요. 만약에 강조할 것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손을 세워서 이렇게 또는 이렇게 손을 쓸 때 그냥 계속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핵심적인 포인트를 얘기하고 싶을 때 한 번씩 올려서 얘기한다면 훨씬 효과적인 제스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손가락질 하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하는데 이게 카메라를 통해서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 나한테 삿대질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면으로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검지를 위로 올린다거나 아니면 옆으로 해서 시청자로 하여금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정과 자세. 방송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송을 조금 약간 오버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좀 더 많이 웃어야 될까요? 아니면 진지하게 해야 될까요? 이런 이제 질문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냥 표정은 나랑 제일 친한 친구와 얘기하는 것 정도의 자연스러운 표정이 제일 좋습니다. 처음에 막 이렇게 한껏 웃고 막 한껏 업돼서 시작했다가 그게 본인의 어떤 기분이나 성격이 아니면 점점 그 텐션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고 제일 친한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그 정도의 표정, 그 정도의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자세는 우리가 늘 뭐 강조하는 거죠.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하라. 라고 하지만 좀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어깨를 펴면 얘기하는 그 1인 방송 진행자의 어떤 콘텐츠에도 자신감이 느껴집니다만 진행자 입장에서도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방송을 하면 긴장감이 훨씬 덜해지거든요. 굉장히 긴장되고 위축이 돼 있다가도 어깨를 딱 펴고 힘을 딱 주는 순간 훨씬 더 긴장이 풀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들한테 외적으로나마 내가 좀 당당하게 보이기 위해서라도 또 나의 긴장감을 덜기 위해서라도 자세는 조금 곧게 어깨를 편 채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이제 외적 이미지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1인 방송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보통 1인 방송 진행자 하면 크리에이터라고 하잖아요. 캐릭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캐릭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이런 이제 질문들을 하시거든요. 고민들도 많이 하시고. 근데 1인 방송 진행자의 캐릭터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센 언니 캐릭터 아니면 친절하고 착한 사람 캐릭터 이런 걸 뭐 만들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게 연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유지가 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1인 방송 진행자의 캐릭터는 본래의 내 모습 중에서 여러 사람 가운데서 나를 구별해 줄 수 있는 장점이나 특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청자가 이러이러한 특징들을 매력을 느끼고 괜찮다 이런 느낌이 들도록 그 이미지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일관성 있게 유지를 하는 것이 그게 캐릭터지 어떤 날은 센 언니 캐릭터였다가 어떤 날은 굉장히 유하고 착한 언니 캐릭터였다가 그러면 캐릭터가 아닌 거죠. 매일마다 바뀐다면 그 이미지를 연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의 모습 중에서 나를 구별해 줄 수 있는 장점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면 어떻게 만들지 제가 구체적으로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여러분 종이에다가요. 여러분들의 장점,
자질, 능력, 취향, 개성, 추구하는 거를 다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적임, 책을 많이 읽음, 얼굴이 예쁨, 운동을 좋아함, 먹는 걸 좋아함, 뭐 여러 가지 추구하는 거, 뭐 자질, 능력, 장점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든 상관없이 다 써보는 겁니다. 쓰고 나서 보면 비슷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온화하다, 착하다, 유순하다 뭐 이런 거 하나로 묶을 수가 있겠죠. 아니면 논리적이다, 나는 좀 지적이다, 책을 많이 읽는다. 아니면 어떤 분야에 대해서 좀 전문적, 이런 것들 하나를 묶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룹으로 묶다 보면 몇 개의 키워드가 남을 거예요. 생길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그 중에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2가지 또는 3가지를 선택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나의 모습 중에서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2-3가지 정도를 뽑아내서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이분은 뭐 워낙 유명하신 분이죠. 박막래 할머니. 박막래 할머니는 우리가 딱 떠오르는 캐릭터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일부러 본인의 캐릭터를 만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방송을 하고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다 보니까 그 캐릭터가 이제 구축이 된 거죠. 제가 이제 이분에 대해서 생각나는 대로 쭉 한번 써봤어요. 솔직하다, 촌스럽다, 욕쟁이다, 못생겼다, 밝음, 긍정적, 재미있는 입담에 사투리, 유쾌함, 억척스러워, 외국어 잘 못하고 맞춤법 틀리고 눈치 안 보고 뷰티에 관심 많고 음식 잘하고 막장 드라마 좋아하고 친근하고 뭐 더 많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묶어보면 뭐 밝음과 긍정적인 유쾌함 이거 하나로 묶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외국어 잘 못하고 맞춤법 틀리고 뭐 이런 것들 하나로 묶을 수가 있겠죠. 뭐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묶다 보면 몇 개 키워드가 남을 거고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 가식 없고 유쾌한 욕쟁이 할머니. 이분의 캐릭터가 지금 이런 캐릭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연스럽게 본인의 캐릭터가 구축이 된 케이스지만 지금 내가 1인 방송을 하고 싶고 1인 방송을 해 나가면서 나의 이미지는 나의 캐릭터는 어떻게 설정하는 게 좋을까라고 한다면 이런 방법으로 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이제 1인 방송 진행자의 외적 이미지와 캐릭터 설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잠깐 제가 요즘에 제가 책을 쓰고 또 멘토링을 하고 있는 1인 방송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트렌드 상식을 좀 짧게나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1인 방송 라이브 커머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참 생소했던 그런 용어인데 요즘에는 뭐 뉴스라든지 신문 기사를 통해서 또 방송을 통해서 많이 이제 볼 수 있는 단어가 됐습니다. 라이브 커머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뭘까요? 라이브 커머스. 라이브와 이커머스를 결합한 용어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바일을 통해서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TV 홈쇼핑이 모바일로 들어온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TV 홈쇼핑은 큰 스튜디오가 필요하고 엄청난 조명과 카메라와 장비와 거기다가 아주 노련한 물건 잘 파는 쇼호스트가 있어야만 됩니다만 라이브 커머스는 일반인 누구라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농민, 뭐 어민, 제조하시는 우리 뭐 사장님들 아니면 뭐 남녀노소 누가 다 할 수가 있고요. 그냥 본인의 휴대폰 카메라 한 대만 있으면 본인이 팔고 싶은 상품을 방송을 보고 있는 시청자와 댓글로 소통하면서 이렇게 물건을 파는 건데요. 직접 이렇게 매장에 가서 물건을 하는 것처럼 이런 셀러들이 옷을 입어봐 주기도 하고 식품이라면 음식을 먹어봐 주기도 하고 뭐 기기라면 직접 사용을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마치 매장에 직접 방문한 것처럼 생생하고 상세하게 간접 체험을 하면서 쇼핑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요즘 굉장히 많이 뜨고 있죠. 그래서 아마 지금 방송을 보시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라이브 커머스 하시는 분들이 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라이브 커머스라고 하는 것이 좀 최근 들어서 이렇게 붐이 되고 있습니다만
중국의 왕홍은 아마 익히 들어서 잘 아실 거예요. 중국 타오바오 플랫폼에서 판매 방송을 하는 인플루언서를 총칭해서 왕홍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규모가 엄청납니다. 휴대폰 하나로 상품 판매하는데 화장품, 옷, 잡화, 생활용품뿐만 아니라 부동산, 심지어 자동차, 발사권, 로켓 발사권까지도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근 기사를 보면 1분 20초 만에 유자차 5만 개를 팔아서 6억 매출을 했다고 해요. 중국의 왕홍이. 1분 20초 만에 5만 개를. 그냥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팔았던 5만 개를 언제 다 팔 수 있겠습니까? 이게 왕홍의 힘이고요. 왕홍 중에서도 소득이 제일 높은 왕홍을 찾아봤더니 웨이야라고 하는 왕홍이더라고요. 연소득이 51억 3천만 원. 나 1억만 있어도 참 좋겠다 싶으실 텐데 51억. 1년에 버는 소득이 51억 3천만 원. 최고 매출이 딱 한 번 방송을 해서 제일 많이 팔았던 게 564억 9천만 원. 거의 뭐 걸어다니는 대기업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 접속자 수가 230만 명. 엄청나죠. 그래서 우리나라 동대문 시장에 이 왕홍들이 떴다 하면 뭐 동대문 시장의 그 옷가게 같은 데서 바로바로 입어보고 보여주면서 뭐 한 시간에 뭐 몇 천만 원씩 이렇게 옷을 팔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중국의 사례가 이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이전과 코로나19 이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요, 사실 TV 홈쇼핑이라든지 소셜 커머스 업체에서 간간히 운영은 됐었습니다만 뭐 크게 활성화는 되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 라이브 커머스가 완전히 빵 터졌습니다. 왜냐하면 접촉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비대면 쇼핑의 욕구가 늘어나면서 백화점,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이런 데서 쇼호스가 직접 백화점 매장에 가서 매장에 있는 옷을 입어보고 직접 이렇게 고객들과 모바일상으로 소통을 해서 옷을 팔고 물건을 파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백화점뿐 아니라 면세점, 양판점, 편의점, 오프라인 유통회사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물량을 지원해서 뛰어들었고요. 거기다가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이런 대형 온라인 업체도 우리 라이브 커머스 이제 한다. 이제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인 마케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큰 유통회사 아니 온라인 업체에서만 이렇게 라이브 커머스를 할 수 있을까? 그거 아닙니다. 요즘에는요. 1인 방송으로 개인이 라이브 커머스 전용 플랫폼을 이용해서 또는 개인 플랫폼을 이용해서 라이브 커머스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 오픈을 한 네이버 셀렉티브에서는요. 업체를 통해서 상품을 소개를 받아서 이제 판매 대행을 하는 거죠. 또는 상품을 갖고 있는 업체가 직접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굉장히 잘 만들어놨어요. 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이렇게 입점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 네이버 셀렉티브를 이용해서 라이브 커머스를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좀 더 알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립이라고 하는 앱도 있는데 이 그립이라고 하는 앱은 완전히 그 라이브 커머스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전용 앱이에요. 그래서 이 그립은 누구나 그냥 내가 하고 싶을 때 어떤 상품이든 그냥 카메라 켜고 라이브 커머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난 만약에 상품이 없어. 팔 상품이 없어? 그러면 그립에서 상품을 또 연결시켜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그립이라는 회사 또 소스라이브 이런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쪽 한번 알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 제 주위에서 이제 개인 플랫폼 이용해서 인스타 라이브라든지 페이스북 라이브라든지 유튜브 라이브라든지 여러분 뭐 다 이런 SNS는 다 이용하고 있잖아요. 내가 직접 상품 소싱해서 내 개인 채널을 이용해서 내 팔로워들, 내 친구들한테 상품을 파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아는 어떤 친구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무려 250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방송 한 번에 2개나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일반 TV 홈쇼핑 쇼호스트들도 그렇게 비싼 상품을 쉽게 팔지 못하거든요. 근데 워낙 페이스북을 통해서 SNS 활동을 활발하게 했던 친구이기 때문에 신뢰가 아주 많이 다져져 있었고요. 그런 분들한테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좋은 성과를 이루고 있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1인 방송 진행자가 갖춰야 될 외적 이미지와 또 캐릭터 어떻게 정하면 되는지 간단한 방법 안내해 드렸고요. 요즘에 가장 핫하다고 하는 1인 방송의 한 분야죠. 라이브 커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라도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다음번에 또 좋은 기회가 있다면 제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